엑셀에서 기본 계산은 사직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네 가지만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여기다가 함수를 익히면 완벽하겠죠. 워크시트의 사직연산 네 가지를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덧셈부터 해보죠. E9 셀에 10이 있고 F9 셀에 20이 있습니다. G9에 답을 입력할 때 먼저 이꼴을 입력합니다.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E9 클릭하고 더하기, 연산자 더하기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F9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면 답이 나옵니다. 간단하죠?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꼴을 하고 20 빼기 F10 엔터 치면 답이 나옵니다.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21 곱하기 F11 엔터 50이란 답이 나왔죠. 나눗셈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원리만 알면 엑셀에서 수식은 간단하면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강사료 지급 내역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사료 C4부터 계산해보죠. 이꼴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강의 시간 B4 곱하기 밑에 강사료 11만원이죠. 11만원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엔터를 치면 계산이 됩니다. 과세 표준액 이꼴 입력하고요. 강사료 C4 클릭하고 빼기 가로 열고 또 강사료니까 C4죠. 곱하기 0.8 가로 닫고 이게 수식입니다. 엔터 칩니다. 계산이 되었고요. 소득세 이꼴 과세 표준의 0.3%니까요. D4 곱하기 0.3 엔터 치면 됩니다. 소득세 주민세도 마찬가지 이꼴 소득세의 0.1이니까요. 2,4 곱하기 0.1 엔터 칩니다. 그럼 실지급액이 남았죠. 먼저 이꼴부터 하고요. 실지급액은 강사료 빼기 소득세 빼기 주민세 엔터 칩니다. 그러면 실지급액이 계산이 됩니다. 이 셀 밑에는 수식이 있습니다. 수식이 보이시죠? 수식. 그래서 강사료부터 실지급액까지 지정한 다음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잡아당기면 다른 강사들의 지급 내역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엑셀 수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 금액을 구하는 표가 있는데요. 계산식은 단가 곱하기 판매량 하면 되겠죠. 이꼴하고 단가 곱하기 판매량 엔터 치면 됩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잡아당기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 금액을 모두 더했을 때, 즉 합계를 냈을 때죠. 커서를 놓고 이꼴 합니다. 그리고 지정하고 더하기, 또 지정하고 더하기.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런 때 함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함수는 엑셀에서 만들어 놓은 계산식입니다. sum 함수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sum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세 가지를 알아보죠. 첫 번째는 수식에서 알파벳 순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더하기니까 수학이겠죠. 수학 분류에서 알파벳 순으로 S, sum 그리고 이곳에다가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범위를 지정하고 확인. 그럼 계산이 되죠. 두 번째 방법은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fx 클릭하고 검색에서 sum 입력합니다. 그리고 검색해서 sum이 나왔죠.
확인 눌러서 마찬가지로 범위 지정한 다음 확인 눌러주면 계산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꼴 한 다음 SUM 입력하면 밑에 S로 시작하는 함수가 뜹니다. 이 중에서 sum 함수를 더블 클릭하고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되겠죠. 자동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엔터 치면 계산 합계가 나옵니다. 함수를 이용하는 세 가지 방법 설명을 드렸고요. 더하기 함수 sum은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라 자동 합계에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수식에서 자동 합계에서 합계, 이게 제일 빠르겠죠. 범위 설정도 자동으로 되었고 단지 엔터만 치면 됩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함수 입력하는 방법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순이익과 달성률, 이 두 가지를 구하는 표입니다. 순이익부터 구하면 이꼴 입력하고 매출액 빼기 지출액 엔터 치면 나오겠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잡아당깁니다. 순이익 모두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럼 달성률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매출액 나누기 매출 목표하면 되겠죠. 그럼 이꼴 입력하고 매출액 나누기 매출 목표 엔터 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잡아당깁니다. 두 번째부터 디보라고 하는 오류가 나왔습니다. 뭔가 오류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 100분율로 환산합니다. 그래도 디보 이상이 없습니다. 계속 오류가 나오네요. 디보가 나오는 이유를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 설명한 다음 이 계산식을 풀어보겠습니다. 그 원인과 오류 이유를 알아보고 달성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판매량 표가 가장 일반적인 상대 참조 형식입니다. 마주 보이는 셀을 곱해서 답을 구하는 방식, 수량 곱하기 판매가, 이 두 개의 셀을 합쳐서 판매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죠. 수량 곱하기 판매가, 그 다음에 옆에 금액 구하는 것, 수량 곱하기 판매가, 나란하게 있는 셀을 곱해서 판매 금액을 구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죠. 이꼴 수량 곱하기 판매가 엔터 치면 판매 금액이 나오죠.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쭉 잡아당겨도 되고요. 아니면 지우고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주면 당길 때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대 참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급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표 밖에 참고 시급이 따로 있습니다. 이꼴 근무시간 DO 곱하기 시급 GO 엔터 치면 비용이 계산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셀부터 답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 분석을 해보죠. 첫 번째는 DO 곱하기 GO 수식 입력줄에 제대로 표시가 되었죠. 두 번째 D6 곱하기 G5가 되어야 하는데 안 맞았죠. D7 곱하기 G5가 되어야 하는데 안 맞았고요. 계속 주소가 틀리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우고 다시 계산을 해보죠. 이곳에 시급 G5는 모든 셀에 적용이 돼야 합니다. 시급이 모두 적용이 다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G5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F4 눌러서 달러 표시를 입력해야 합니다. 달러 표시 입력했습니다. F4 키 눌러서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칩니다. 그런 다음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계산이 제대로 모두 나왔습니다. 그럼 분석을 해보죠. 두 번째 셀 D6 곱하기 G5 달러 표시가 있죠. G5에는 그 다음 밑에도 G5 앞뒤로 달러 표시가 있습니다. 달러 표시가 있는 이유는 G5 셀 주소가 고정이 되기 위해서 달러 표시가 앞뒤로 붙은 것입니다. F4키를 눌러서 달러 표시를 꼭 해줘야 합니다. 절대 참조 약간 어렵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오류가 났던 달성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셀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지웁니다. 다시 입력합니다. 이꼴 매출액 나누기 매출 목표니까요. 매출액 C3 나누기 H3 자리에 지정을 한 다음에 F4키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고정 달러 표시해주고 엔터 치면 달성률이 나오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잡아당겨주면 정확한 달성률이 산출이 됩니다. 절대 참조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D3을 계산해 보죠. 커서를 놓고 이꼴 합니다. 여기는 C3 곱하기 D2 수식이 나왔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오른쪽 또는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면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오답이 나왔습니다. 보기에도 오답이죠. 그럼 왜 이것이 틀리냐 하면 F3 같은 경우에는 C3 곱하기 F2가 되어야 하는데 수식을 보니까 그 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F5 같은 경우에도 C5 곱하기 F2가 되어야 하는데 수식을 보니까 그 셀이 아닙니다. 셀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오답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다시 C3 열이죠. 이것은 열이니까 F4키를 3번 누릅니다. 곱하기 그 다음 D2 여기는 행이죠. 가로 행이니까 F4키를 2번 누릅니다. 2번 수식이 나왔는데 달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달러 표시는 이 셀들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엔터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 잡아당기고 아래쪽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럼 정답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죠. F5 같은 경우에는 C5 그 다음에 F2 CO, FE 수식에 맞죠? 앞뒤로 달러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정답이 나온 것이죠. 그럼 실무 예제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죠. 매출액의 인센티브 퍼센트를 계산해서 인센티브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D6 인센티브를 계산하기 위해서 C6 셀 곱하기 D5 셀 하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9%도 C6셀을 모두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나머지 인센티브도 같은 방식으로 매출액과 인센티브 퍼센트를 이런 식으로 곱합니다. 그래야 인센티브 계산이 나오겠죠. D6 셀에 커서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꼴 입력합니다. C6 곱하기 D5 일단 간단하게 수식을 입력했습니다. 엔터 치면 금액이 나왔는데요.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잡아당깁니다. 금액이 나왔는데 금액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오류 표시가 떴습니다. 이것은 셀들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17셀을 보죠. 여기 수식은 C6 곱하기 F5가 되어야 하는데 수식을 보니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틀린 것이죠. 일단 다 지웁니다. 지우고 다시 계산을 해보죠. D6 셀에 커서를 놓고 이꼴 합니다. 이꼴을 입력합니다. C6 이것은 열이니까
F4 키를 3번 누릅니다. 곱하기 DO, 이것은 가로 행이니까 F4 키를 2번 누릅니다. 수식이 완성되었죠? 셀 안에 달러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셀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엔터 칩니다. 금액이 나왔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럼 제대로 된 금액, 인센티브 금액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죠. E6 셀을 보면 C6에 수식을 보면 달러 표시가 되어 있죠. 고정된 것이죠. 그 다음에 E5 옆에 달러 표시도 있고요. 다 고정된 것입니다. 혼합참조 F4 키를 이용해서 셀들을 고정시킨 다음에 인센티브 금액을 산출해 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